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국어 4단원 첫 시간입니다. 국어의 첫 시간은 굉장히 맛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어의 단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시간에는 맛보기 시간이에요. 그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맛보는 시간.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기초를 쌓아가서 마지막 시간에 내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시간은 식은 죽 먹기죠. 누워서 떡 먹기, 맛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모두 맛볼 준비가 되셨다면 이번 단원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맞아요. 이번 단원에서는요, 논설문, 주장하는 글을 마지막에 써볼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맛보기, 점점, 논설문의 특징, 그리고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배운 뒤에 우리가 직접 써보는 것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주장하는 글에 담긴 내용이 타당하고 표현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볼 거예요. 그냥 논설문은 우리 4학년, 5학년 학생들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학년이기 때문에 내용이 타당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그것을 다 고려해서 적절한 논설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울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오늘은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며 논설문을 맛보기 해볼 거고요.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는 게 다음 시간. 그리고 점점 더 내용이 깊어집니다.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는 표현으로 논설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맛보는 시간이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림 한번 봐볼까요? 바르고 고운 말에 대해서 이 여자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지난 3단원에서 배운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징을 살려서 잘 발표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 반에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자주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친구랑 더 자주 싸웁니다. 우리 반을 정다운 교실로 만들려면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합니다. 왜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할까요? 첫째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듣는 친구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표현이 적절한가? 근거가 타당할까? 그리고 어떤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이 단원을 배우면서 이런 의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장 넘어가 보죠. 자, 오늘은 맛보기 시간으로 120쪽.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양한 주장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볼 거예요. 자, 1번. 사진을 보며 동물원에 가본 경험을 떠올려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여러분. 호랑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경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설장에 갇힌 원숭이 맞나요? 침팬지인가?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여러분은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가서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동물원을 가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처럼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동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조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물원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있을 텐데요. 그럼 동물원에 가본 경험 말고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코로나가 상황인지라 동물원에 가지 말고 이렇게 동물원, 동물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언제 몇 시에 방송을 하니까 동물원에 가지 말고 그거를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렇게 대신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동물원 그리고 동물원에 가는 것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바로 아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은 필요한가? 동물원은 필요한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 읽으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동물원은 필요한가? 시윤이네 모듬은 동물원은 필요한가를 주제로 서로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먼저 시윤이가 문제 상황을 설명했대요. 자, 시윤입니다. 동물원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모아서 기르는 곳입니다. 맞죠? 자연 상태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동물의 생태와 습성,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장소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교육적인 이유가 큽니다. 여기서 동물의 생태는 무엇인가요? 한자로 말하면 날생 그리고 모양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동물의 생태. 동물이 살아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동물의 생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거를 다 배울 수 있는 공간이래요. 하지만 좁은 우리에 갇혀 살아가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침팬지 표정 보이죠? 동물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물론 찬성을 하는 친구도 있고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없어도 된다, 동물원을 없애자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쭉 읽어볼게요. 혹시 파란 펜이랑 빨간 펜 있는 친구 있으면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그 글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리고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미진이의 의견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훈이의 이야기 먼저 들어봅시다. 파란 펜이 있는 친구는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또 밑줄 그어주세요. 저는 동물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이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지훈이는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요. 그 까닭에 첫째, 주장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있는데 첫째 근거는 동물원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대요. 즐거움을 주구나. 그렇죠? 우리 동물원 가면 즐거우니까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대요. 3000년 전에 이미 동물원이 만들어졌을 만큼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고 가까이 해왔습니다. 동물원에서는 평소에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열대 지역에 사는 사자나 극지방에 사는 북극곰은 우리 평소에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쉽게 만날 수 있죠. 서울 동물원에만 한 해 평균 35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모두 서울 사람이 방문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 인구가 거의 10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350만 명이면 3분의 1 가까이, 3명 중에 1명은 방문했다는 얘기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좋아하고 동물원에서 인간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동물원은 인간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동물을 보호해준대요. 동물을 보호해줍니다. 야생에서는요,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에게 공격을 당하고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동물원은요, 물론 그 동물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먹이를 주고 또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훨씬 이롭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동물원으로 탈바꿈하는 곳도 많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지내는 환경을 개선하면 동물원은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이로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적절한 근거까지 들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말을 마치자 미진이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우리 미진이의 생각은요, 동물원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빨간 펜 있는 친구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또는 밑줄 그어주세요. 동물원은 없애야 합니다. 강하게 처음부터 없애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얘기했어요.
자, 첫째, 동물원은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고 동물에게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고통을 줍니다. 동물의 입장에서 고통스럽대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지니까 고통스럽대요. 동물원에서는 동물을 제한된 공간에 갇혀서 수많은 관람객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보러 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동물은 사람의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그 자체로 그냥 소중한 생명체인데 자꾸 어딘가에 가둬서 사람들이 보게 만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동물의 입장에서. 둘째, 동물원은요 인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동물원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동물원은 인공적인 환경이라는 것이죠. 인공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이 아니지 않냐. 동물원에 우리는 동물의 행동 반경, 동물은 원래 엄청 넓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동물원은 좁지요. 그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좁습니다. 친환경 동물원이 생기고 있지만, 맞아요. 지훈이의 말처럼 생기고 있지만 동물이 원래 살던 환경을 생각하면 동물원에 그것을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물은 인위적으로 만든 동물원보다 생태계가 어우러진 광활한 그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동물에게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훨씬 많은 동물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물원은 없어져야 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동물원은 인공적이기 때문에 자연을 대신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시은이도 모든 친구들도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지금 더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자, 시은이가 사회자였죠. 시은이는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했죠? 동물원은 교육적인 장소이지만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동물원이 필요할까? 어떤 문제 상황? 동물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은 동물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동물원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동물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자, 지훈이랑 미진이가 주장을 했고요. 근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거의 다 적었는데요. 자, 지훈이의 주장은 동물원은 필요하다. 근거는 하나씩 적으면 되겠죠.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자, 미진이의 주장은 동물원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두 가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동물원은 인공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을 대신할 수 없다. 네, 이거 적어주세요. 일시 정지 누르시고 그리고 바른 글씨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3번 볼게요. 지훈이랑 미진이가 왜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 모두가 지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를까요? 왜 주장하는 것이 다를까요? 맞아요. 서로가 갖고 있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릴 적에 동물원에 가보지 않아서 동물원에서 즐거웠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즐거움을 정말 주나? 그렇게 즐거움이 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근데 동물원에서 너무너무 즐겁고 동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던 친구라면 동물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이렇게 주장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도 이제 지훈이랑 미진이처럼 동물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찬성한다면 찬성, 반대한다면 반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근거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 동물원은 없애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적절한 근거를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하기 전에 미리 해봤는데 그냥 무작정 동물원은 없어도 된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 조사를 많이 했어요. 찬성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도 보고 계속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충분히 안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근거를 듭니다. 먼저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은 자연에 그냥 풀어두면 결국에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 동물원에서 계속 보호하면서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동물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인간이 동물을 보고 그 동물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만 동물을 보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원이 없어지면 인간은 동물을 저 멀리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는 좀 멀리 봤을 때 동물을 사랑하고 지켜나가고 같이 살아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동물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동물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고,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맞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좁은 데에 가두고 자꾸 누군가 나를 구경하게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실제로 동물원의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긴다고 하네요. 동물원에 가보면 가끔 멍하게 이렇게 있는 사자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동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동물원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나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면서 내 의견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123쪽에 보시면요. 이제 붙임딱지 10쪽에 여기 찬성과 반대, 동물원이 필요하다, 찬성, 필요하지 않다, 반대를 여기에 딱 붙이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인데요. 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의견이 찬성과 반대 그 중간일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떻게 사람이 100% 찬성하고 100% 반대합니까? 선생님도 사실 지금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 쪽인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60%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40%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꼭 100% 찬성 또는 반대일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여기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설득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친구의 의견을 더 듣다 보면 생각의 확신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중간인데요. 왜 저는 확실한 주장이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은 항상 중간이고 살짝 반대거나 살짝 찬성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마지막 5번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나는 반대인데 쟤는 찬성을 해. 그러면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서 민주적인 태도를 공부할 때 나랑 의견이 다르면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는 정치 태도, 민주주의의 태도는 뭐가 있었죠? 맞아요. 관용,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배려와 타협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배운 내용 국어로 가져오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게 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용, 나랑 다른 의견이더라도 받아들이는 관용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쟤는 똑똑하니까 쟤 말은 다 맞아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비판적인 태도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맞아요. 타협할 수 있고 내 의견이 이 정도지만 제 의견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주장을 살펴봤고 그리고 나랑 주장이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한 거고요. 여러분 이번 단원 잘 맛보셨나요? 네, 주장하는 글, 논설문에 대한 단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넘겨보시면 전통 음식의 우수성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논설문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글을 읽으면서 또 논설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적절하게 논설문을 써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